항공여행이라는 사치. 무릎은 턱 밑에까지 와 있고 발은 앞좌석 아래에 쑤셔넣은 가방 사이에 끼어 있어요. 팔꿈치 하나는 여러분의 허리살 위에 안착하고 다른 팔꿈치는 팔걸이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웃과 싸우고 있죠. 뒤에서는 한 아이가 여러분의 좌석 등받이를 쿵쿵쿵 걷어차고 있네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죠. 하지만 이건 묘기 광대차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저의 큰 덩치와 아주 잘 어울리는 뱃살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그럼 비행기 좌석은 왜 이렇게 작은 걸까요? 사실 비행기 좌석이 조만간 커질 거라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현재는 비행기에서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 다른 승객들이 여러분이 슬며시 지나갈 수 있도록 무릎을 옆으로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도 지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복도 쪽으로 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하죠. 심지어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것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깨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참을 수 없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가 휴가에 쓸 돈, 그러니까 저녁 식사비, 공연비, 기념품 값에 쓸 돈을 조금 더 큰 좌석인 1등석에 쓰고 싶게 만들죠.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침대로 변하는 좌석,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실, 칵테일바가 있는 초호화 비행기 광고를 보시면서 와, 언젠간 나도 부자가 되면 저걸 타야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시설은 과거의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샤워실은 아니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1등석을 탄다는 것은 비행기 내에 있는 휴게실, 테이블과 테이블보가 있는 식당, 그리고 표반 무늬로 된 좌석이 있는 칵테일바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이러한 것들은 단지 엄청 부유한 또는 적당히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메리칸 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피아노바가 있었어요. 네, 사실 피아노라기보단 작은 전자 오르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항공사는 피아니스트를 고용하여 피아노 주변에 서 있거나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사실 변한 것은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좌석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절 조용히 시켰어요. 흥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지만 우리보다 세 줄 앞에 있는 저 아기는 사실 고마워해야 합니다. 1950년대에는 부모들이 머리 위 짐칸에 걸려있는 바구니에 아이들을 넣곤 했었거든요. 아가야, 네가 누워있는 아기 시트에 5점씩 안전벨트가 답답하다는 건 나도 알아. 너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뒤집기도 하고 싶고 해먹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난기류 때 네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 더 안전하단다. 아무튼 우리 적어도 어른들은 머리 위에 아이들을 놓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바와 휴게실은 좋을 것 같았는데 왜 없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게 사라진 것이 우리의 좌석 크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것의 중심에 돈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사들에겐 두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좌석 크기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안전이 왜 우리의 좌석을 더 크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항공사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돈을 버는 겁니다. 항공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을 얼마를 벌든 언제나 더 많은 돈을 원하죠. 그리고 비록 항공사들이 우리에게 좌석을 팔진 않지만 우리가 좌석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항공권을 구입하는 여행객에게 좌석을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좌석이 많으면 항공권도 더 많아지고 항공권이 더 많아지면 버는 돈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항공사가 제일 먼저 휴게실을 없애고 더 많은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석의 크기가 작아지면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더 작은 좌석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좌석의 크기도 줄였습니다. 항공사는 좌석의 크기를 잴 때 피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생각해보면 피치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죠. 영어로 피치는 투구고 피처는 투수를 의미하는데 최고의 투수는 누구도 공을 치지 못하게 만들죠. 게다가 피치는 끈적끈적한 타르 또는 너무 비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공권에 너무 비싼 가격처럼 말이죠. 판매 유도를 의미하는 세일즈 피치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을 사게 만들죠. 그리고 항공사가 좌석을 잴 때 피치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치는 레그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요. 피치는 우리가 앉은 좌석의 쿠션부터 앞 좌석 등받이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공사들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좌석에서의 피치란 동일한 좌석 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74cm라는 것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74cm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앉은 좌석의 가장자리부터 옆 좌석의 가장자리 사이에 74cm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74cm 안에 우리가 넣어야 하는 것들은 무릎 및 다리, 발, 그리고 발 밑에 있는 앞 좌석 아래에 쑤셔 넣은 가방, 앞 좌석의 등받이 부분, 잡지와 비행 정보를 넣어놓은 작은 주머니까지 포함,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다른 승객과 앞 좌석의 등 쿠션입니다. 그리고 앞 승객의 무릎부터 똑같은 게 반복되죠. 그게 바로 피치입니다. 1950년대에 보잉사가 제작했던 멋진 비행기이자 최초의 상업용 제트기로 알려져 있는 보잉 707은 좌석 간격이 86cm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피아노 바로 걸어갔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도 없는 우리는 좌석에만 갇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갇혀 있죠. 한때 86cm로 널찍했던 그 간격은 74cm로 줄었습니다. 12cm나 줄어들었죠. 반면 미국 남성의 평균 체중은 75kg에서 91kg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거의 반 이상은 이보다 더 크죠. 즉, 이는 좌석 간격은 15% 줄어든 반면에 승객들은 17%나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몸에 비해 좌석이 정말 작아졌네요. 아, 그래서 기내식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먹지 않게 만들어서 살을 빼게 만들려고? 그건 별로 좋은 판매 전략이 아닌데요. 게다가 우린 키도 2.5cm 정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좌석 너비는 줄어들었죠. 1990년대의 가장 폭이 좁은 좌석은 48cm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넓은 이코노미석도 그것보단 좁죠. 그리고 몇몇 좌석의 너비는 43cm이기도 합니다. 엉덩이 둘레가 101cm인 사람에겐 문제겠네요. 항공사들은 좌석을 다시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좌석 간격이 줄어드는 것은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등받이 쿠션을 더 얇게 또는 항공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피가 너무 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 무릎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무릎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도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뚱뚱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과체중이 아닌 사람도 충분히 비행기 좌석이 비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좁은 좌석에 승객들을 빽빽하게 집어넣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볼일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를 바랄게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진짜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에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여행 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비록 그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긴급 상황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승객들은 빨리 대피해야만 하죠. 구명조끼를 챙겨서 고무로 된 미끄럼틀을 슝 하고 내려가거나 기다리고 있는 보트 위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아니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빠져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반한 승객들은 행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으며 연세가 많으신 승객들은 애초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국은 12일 동안 대피 과정을 실험하고 대피 시간을 측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대피 실험 참가자가 전부 다 날씬한 운동선수들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최소한 몇 명이라도 신체적 장애 또는 일반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을 포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그 시나리오 덕분에 의회가 좌석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이 커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신다면 부탁드릴게요. 저 좀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실에 있는 비행기 태워주세요. 자, 일어나세요. 그 복권은 그냥 꿈이었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